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유엔의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등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해 국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오늘 먼저 글로벌 투데이 시작하기 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미국인 선교사 의사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으로 현재까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500건 이상의 의심 사례와 131건 이상의 사망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피터 스태퍼드 박사와 그의 가족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의료 선교단체인 세루주 소속입니다. 스태퍼드 박사는 현재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레베카 스태퍼드 박사와 패트릭 라로셀 박사 2명의 의사가 잠재적 노출 대상이었지만 무증상이며 정해진 격리 및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볼라는 감염된 사람의 체액과 직접 접촉을 통해 전염되지만 일상적인 접촉이나 공기를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희귀 에볼라 변종의 규모와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분디부교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직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에볼라 발병 지역인 중앙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여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 경고는 최소 30일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에볼라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요. CBN 뉴스는 이전에 에볼라를 이겨낸 여러 명의 용감한 기독교 의료 선교사들의 사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주께서 이 의료 선교사님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년 동안 준비해온 현대판 천막 부흥 운동이 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록적인 구원과 침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수 천막 부흥 운동 지저스 텐트 리바이벌의 주최 측은 이 운동이 미국의 영적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운동은 2019년 인디애나주 코코모에서 열린 강력한 집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천막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은 무신론자, 불교신자, 무슬림 등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예수 천막 부흥 운동의 창시자인 브랜든 앤더슨 박사는 CBN 뉴스에 전했습니다. 코코모에서의 첫날 밤에 영감을 받고 지역 목사의 격려를 받은 1차 진료 의사이자 전도자인 앤더슨 박사는 2022년 자신의 병원과 집을 팔고 천막 부흥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기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앤더슨은 그 분위기의 단순함과 힘이 미국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갈증이 심합니다. 이렇게까지 갈증이 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요. 이 사역단체는 부흥회를 주재하는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서 각 예배 후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제공합니다. 알칸소주 포트 스미스에 있는 오순절 교회의 팀 설리번 목사는 천막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천막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얻은 자유에 대해 간증합니다. 매튜 스튜어트는 주님께서 저를 마약 판매, 마약 복용, 음행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익명의 여성은 저는 상처받고 길을 잃은 소녀였습니다. 공허했는데 이 집회에 참석하니
주님께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천막 부흥의 특징 중 하나는 기록적인 수의 자발적인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앤더슨은 예를 들어 인디애나주 뉴올버니에서 열린 행사에서 알칸소주 포트 스미스와 리틀 락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단 한 주말 동안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디애나주와 플로리다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치유를 도왔던 것에서 이제는 영적인 치유를 돕는 일로 전환한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에 앤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응급실 간호사였기 때문에 같은 병원 환경에서 살아왔고 이 일을 늘 되돌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밤에 집에 돌아와서 듣는 사람들의 변화된 이야기는 의학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훨씬 더 의미 있고 빠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예수 텐트 붐이는 캐나다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란 관련 소식입니다.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란을 다시 칠 수도 있다면서 며칠 동안의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이틀이나 사흘, 아마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로 예정된 이란 공격을 전날 보류했으나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이르면 2, 3일 내로도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한 셈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19일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을 향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라는 미 측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미국은 군사 작전을 재개할 준비도 돼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핵무기 확산의 첫 번째 도미노가 돼 걸프 주변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수를 적게 유지하려고 하며 바로 이 때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해상 봉쇄 강화로 원유 수출 길이 막힌 이란이 걸프 해역에 낡은 유조선들을 띄워놓고 부유식 저장고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간 단체 이란 핵무장 반대연합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 걸프 해역에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실은 유조선 39척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군사 개입을 더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캐나다와의 합동 방위위원회 활동이 중단되는 등 군사 안보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월요일 샌디에고 최대 규모의 이슬람 사원인 이슬람 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당국은 경비원을 포함해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17세와 18세의 10대 용의자로 확인된 2명의 총격범은 몇 블록 떨어진 차량에서 스스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용의자 중 1명의 어머니가 공격 몇 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캇 월 샌디에고 경찰서장은 그녀는 아들이 자살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무기 몇 개가 없어졌다는 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다니는 알 라시드 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증오 범죄로 수사되고 있는데 용의자들과 범행에 사용된 무기 중 하나에서 반이슬람 인종차별적인 문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2025년 반유대주의 공격으로 자택에 화염병 공격을 당했던 펜실베니아 주지사 좌시 샤피로는 이번 이슬람 사원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무슬림들을 향한 무분별한 폭력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예배 장소가 폭력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 한 무장 남성이 디트로이트 지역의 템플 이스라엘 회당에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 경비원들과 총격전을 벌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미니애폴리스의 성모 영보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폭력 예방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미국 내에서 이 종교시설 내 살인 사건이 19건 발생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샌디에고 모스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다음 날인 화요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종교적인 폭력은 기독교와 미국의 이상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주 서퍼 카운티 경찰은 지난 금요일 이스트 이슬립에 있는 성 마리아 교회에서 한 용의자가 예수상의 머리를 절단한 사건에 대해 증오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상에 절단된 머리는 교회 근처 인근 덤불에서 발견됐습니다. 교회 보안 카메라 영상을 검토한 결과 수지와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조각상의 목을 한 사람이 잘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가 조각상의 목을 자른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 통합교육구의 어린이 전도협회가 불평등한 대우를 이유로 교육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끝에 해당 교육구에서 방과 후 클럽 활동을 허가받게 됐습니다. 보수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은 월요일 헤이워드 통합교육구가 파크 초등학교에서 굿뉴스 클럽의 방과 후 활동 운영을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주지사는 금요일 하원 법안 4756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대학에서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보호 조치는 탈의실, 화장실 그리고 학교 현장 학습 시 숙박시설에도 적용됩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주말 벨라루스에서 열린 역사적인 예배 행사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행사는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벨라루스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민스크의 치처부카 아레나에서 개최됐습니다. 벨라루스 공화국, 약칭 벨라루스는 동유럽에 있는 내륙국입니다. 수도는 민스크이며 민족 구성은 동슬라브족에 속하는 벨라루스인이 절대다수이고요.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도 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이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계속해서 홍아리엘 워싱턴 특파원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소식입니다. 오는 6월 5일부터 열리는 제3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을 앞두고 메릴랜드 장애인 선수단이 힘찬 출정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메릴랜드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16일 메리오츠빌 팝타스코 밸리 주립공원에서 열린 장애인협회 봄 야외를 찾아 선수들과 가족들을 직접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16명을 포함해 보호자와 임원까지 총 55명의 메릴랜드 선수단이 참가하는데요. 메릴랜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2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인제 축구와 3인제 농구, 볼링 같은 종목에서는 우승권 진입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장애인 체전은 메달 경쟁만 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축제의 의미가 더 큽니다. 대회 종목도 정말 다양합니다.
수영과 태권도, 육상, 탁구, 피클볼, 보치아 같은 정식 종목은 물론이고요. 축구공 멀리차기와 농구슛 챌린지 같은 재미있는 시범 경기들도 함께 열립니다. 무엇보다 참 보기 좋은 건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가족들이 끝까지 함께 응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단의 모습이 바로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응원해주는 마음, 끝까지 함께해주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큰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주병규 회장도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한편 하워드 카운티에서는 한국의 따뜻한 정문화와 스승 공경 문화가 미국 학교 안에 아름답게 퍼졌다는 훈훈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센테리얼 고등학교 한인 학부모의 카파가 지난 11일 학교에서 한국식 스승의 날 감사 오찬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와 학생 자원봉사자 25명이 함께 참여해서 교직원 100명에게 한식을 대접했습니다. 불고기와 잡채, 김밥, 떡볶이까지 직접 정성껏 준비했고요. 행사장 한편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손글씨로 적은 감사 메시지 게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단지 식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다고 이야기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요즘은 감사와 존중의 표현이 점점 사라진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날 학교 안에서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이들을 존경하라. 누군가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 학교도 지역사회도 더 따뜻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메릴랜드 장애인 선수단의 도전도 센테리얼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감사 나눔도 결국은 사람을 세우고 서로를 품는 이야기였는데요. 조금은 각박해진 시대 속에서도 함께 응원하고 함께 웃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참 따뜻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GBS 뉴스 아리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미 상원 공화당 후보 지명을 위한 중요한 결선 투표를 앞두고 63세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애국자라며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미 법무부가 17억 달러 규모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무기화 방지 기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의 부당한 수사 및 기소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피해 주장과 보상액을 평가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금이 정부의 괴롭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측근들을 위한 비자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밖에 미 국내외 소식들입니다. 4월 주택 매매 계약 건수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는 경제 불확실성과 모기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구매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중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 J.D. 벤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를 백악관 집무실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칩 로이 텍사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중국 공산당원, 급진 이슬람주의자 및 기타 지정된 외국 적대 세력이 미국에서 주택과 부동산을 구매한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미국 내 소유한 토지는 약 4,600만 에이커에 달하며 그 가치는 860억 달러가 넘습니다. 로이 하원 의원은 최근 마르크스주의의 위험한 추종자 및 유해한 이슬람주의자에 대한 조치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 또는 이슬람 근본주의 이념의 구성원이거나 이를 옹호하는 외국인에 대해 추방, 귀화 박탈, 입국 거부 또는 시민권 박탈을 허용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한 고등법원 판사는 19일 주선거 당일 운영센터에 양당,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죠. 이 관계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 부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그렉 볼레젤 주 상원 의원이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볼레젤 의원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주 정부가 투표 집계 결과를 접수, 검증, 보고하는 벙커로 알려진 중앙시설에 참관인의 출입을 허용치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지아주에서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공화당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릴랜드주가 이번 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일부 잘못된 정당에 투표 용지를 발송해 논란이 일자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한 50만 명 모두에게 대체 투표 용지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당국은 투표 용지를 발송한 용역업체의 행정적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50만 장의 불법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된 사건이라 규정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이 메릴랜드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법무장관과 법무부에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5일 텍사스주 캐럴턴 한인타운에서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연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아내가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남편인 69세 한승호 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특히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를 때 남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입니다. 하와이 뉴스 나우가 전하는 소식들입니다. 주일 저녁 법 집행관들과 지역 주민,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들을 기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하와이 법 집행 기념 추모식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칼라니모쿠 빌딩 부진에 위치한 하와이 법 집행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이번 추모식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고귀한 희생을 바친 시, 주, 군, 연방기관 소속의 모든 법 집행관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식 도중 2025년 직무 수행 중 순직한 마우이 경찰국 소속 수잔 오 경관의 이름이 추모비에 새겨졌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으며 호노룰루 경찰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해외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했던 사업주라면 미 대법원이 해당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 CBP는 환급 신청 처리를 위해 수입통관 통합관리 및 처리 CAPE 온라인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일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징수했던 관세에 대한 환급금을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33만 곳 이상의 수입업체가 납부한 관세 총액은 1,6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부 측은 환급 신청이 승인된 후 60일에서 9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환급 자격이 있는 경우 CBP의
이 포털 사이트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ACE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호노룰루시 관계자들과 개발업자들이 토요일 마키키에 새로 완공된 저렴 주택 Affordable Housing 단지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펜사콜라 거리에 위치한 마키키 반연은 90세대의 저렴 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으며 호노룰루시의 빌 7 근로자 주택계획에 따라 완공된 가장 큰 규모의 저렴 주택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원룸형 80세대와 투룸형 10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노룰루 지역 중의 소득의 80% 이하를 버는 근로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룸형 주택의 월세는 공과금을 포함해서 $1,950부터 시작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makikibanyan.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의 2026년 졸업생들이 지난 토요일 열린 졸업식을 위해 스탠 쉐리프 센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전 9시에 열린 졸업식에서는 약 1,500명의 학생이 학위 수여를 받았으며 나머지 1,300명의 학생은 오후 3시 30분 졸업식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아우의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이 직장에 AI 교육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호노룰루시 카운티 경제활성화 사무국 마푸나와이 스킬드 투마로우는 무료 1일 강사 양성 과정인 모두를 위한 직장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 수가 5명에서 50명 사이인 오아우 소재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www.revitalizeoahu.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굿TV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셔틀 외교 정착과 공급망 분야 등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의 혼란을 언급하며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그룹을 대표해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19일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신세계그룹 임원은 이날 광주 5.18 단체를 찾아 사죄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영끌과 비투가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빚이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9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지난해보다 14조 원 늘어난 1,99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은 비은행기관에서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 이전 대출 수요가 반영되면서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증가폭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04명에 이은 두 번째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 자금 조달 사례 등입니다.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 규모는 총 3,600억 원, 탈루 혐의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금까지 굿TV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